오늘의 이슈 저격입니다. 우리나라의 금융 불균형 현상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더 심각해져 자칫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대내외 충격을 받으면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전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시장 취약성이 2008년 금융위기 때 수준까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택가격은 장기 추세와 소득 대비 비율 등 주요 통계 지표를 보면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고평가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 중 30대의 매입 비율이 전체의 약 36.6%를 차지하는 등 3040 세대의 매수세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영끌, 혹은 빚을 내 투자한다는 비투 등 무리한 주택 매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우리나라의 이 금융 취약성이 과거에 금융위기 수준으로 좀 떨어졌다라는 이런 평가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 고평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현재 이 주택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금융 취약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빚이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빚이 많아졌다는 부채가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개인들의. 그 빚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다시 다른 얘기로 생각을 해보면 시중에 현금 유동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어요. 빚을 내서 시중에 풀렸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시중에 현금이 많아져서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예. 지금 이런 걸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네. 물건의 공급은 제한이 돼 있고요. 현금 유동성만 많아진다. 현금만 많아진다.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을 물건이라고 쳤을 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물건이 한정돼 있으니까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이나 예. 뭐 규제나 이런 상황들이 이렇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꾸준히 얘기해 왔고요. 시장에는 코로나 사태의 영향도 있겠지만 지금 얘기하는 금융 취약성이 그 외환위기 때처럼 많아진다. 그 정도로 지금 시중에 현금이 많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올라갔다고 우리가 많이 표현했는데 물건의 공급은 제한이 돼 있고 현금은 많이 풀려서 가격이 올라갔다. 현재 상태는 딱 이런 상태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게 한 10월 달 정도로 지금 예정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3080 계획을 비롯해서 약 80만 가구 이상을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민간 업체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공급은 늘어나고 현금 유동성은 줄어들 테니까. 집값은 이제 떨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네. 일단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시중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그 현금들을 끌어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 현금들이 점점 줄어들겠죠. 돌고 있는 현금들을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렇죠. 말인가요? 예. 그리고 주택은 늘어날 것이고. 네. 명확관하게 보이는 일이잖아요. 이제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은 조정 내지 하락이 될 예상이 수 된다. 있겠다라는 시그널을 지금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겠다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기존에 고수해오던 공급 억제 정책에서 이제 공급을 계속 하겠다라고 밝혀왔거든요. 네. 지금의 그 금융 취약성이 높아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앞으로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얘기고 시중에 있는 현금을 걷어들이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그 시그널대로 과연 잘 갈까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그런가요? 금리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결정하면 기준금리 올리게 되면 현금의 유동성은 많이 줄어들 테니까요. 공급에 대한 거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금리에 대한 거는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공급은 앞으로 계속 공급이 될 것이다라는 시그널과 사업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처럼 패닉바잉 이 식으로 앞으로 이제 이 집은 없을 거야 해가지고 몽땅 투자하는 그런 일은 그런 없겠죠. 심리적인 상태도 좀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를 매수할 만한 현금의 유동성도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자, 이게 금융 취약성이 얘기하는 거는 부동산 시장으로 보게 되면 주택 가격이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시그널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을 보시면요. 이 시중에 공급은 한정적이고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태가 현재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변화를 줄지 한국은행에서는 계속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 정부 측에서도 공급 확대에 힘을 쓰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시장의 흐름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도 방금 언급을 해주셨듯이 지금 3040 세대들이 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영끌과 비투를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하고 있거든요. 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게 좀 효과를 봐야 되는데 앞으로 상황을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번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것 같은데 앞으로의 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의 방향 그리고 금리에 대한 방향은 지금 기준이 서 있습니다. 공급은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이미 사업이 진행되는 곳도 있습니다. 자, 올해 안에 4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정부는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공공개발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중에서 약 21만 가구 정도는 지역을 선택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주들의 아직 동의가 다 되지 않아서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한 반년 정도를 계속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올리겠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앞으로의 상황은 공급은 많아지고 현금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처럼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끌이나 비투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딱 2년만 참으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2년 후에는 지금 나오는 시그널들이 시장에 효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빠르면 내년부터 나타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투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말고 조금만 시장을 좀 다른 시각으로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시간을 갖고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면 한동안 있었던 이제 비정상적인 상승세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해주셨고요. 반대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혹시나 중간중간에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02-3153-2600번과 013-3366-0110번 각각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